안녕하세요. 아이유심정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심리학회에서 심리서비스법과 관련된 논쟁 그리고 오해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쟁점 사항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아이유심정 채널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우선 쟁점사항 1입니다. 심리학과 출신, 심리학 전공자만 해당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설명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서는 심리학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심리학 전공이라 기재한 것은 심리학 분야 관련 기초 과목을 일부 수강하면 인정된다는 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구두상으로 설명이 필요한 그 문구라고 한다면 이 문구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문구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는 계속 의아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라 그 미국 법안에 있는 미국 그 라이센스 사이코로지스트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를 뭔가 벤치마킹 해와서 이 심리사 서비스법이라는 그 법이라든지 자격 제도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미국에서 있는 그 라이센스 사이코로지스트라는 그 과정 자체에서 박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제도를 여기다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뭔가 삐걱대고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이코로지스트의 핵심 역량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수 과목들을 정하게 되는데 그 이수 과목들이 만약에 심리학이 아닌 타 전공에서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취득 가능할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과연 그 학점은행제의 모든 과목들이 다 개설이 될까라는 생각 들었고 핵심 역량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그 핵심 역량에 관련된 그 기초 과목들을 다 오픈해 놓지 못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학교가 있다 그러면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수정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 법안들을 지금 볼 때마다 물론 좋아요. 뭔가 그 어느 정도 하이탑 클래스의 어떤 그 제도적인 부분을 기준을 맞춰놓고 그 기준에 좀 부합하도록 그 국내 어떤 시스템이나 그 학교 어떤 그 커리큘럼 자체를 번개가 간다라는 취지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국내 그 학교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을 과연 그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의 어떤 과목들을 이수하는 게 과연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수대학원에서도 분명히 기본적으로 상담심리사가 갖춰야 될 기본 요건들하고 기본 이수 과목들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더 핵심 역량적인 부분들이 강조가 되길래 그게 부족하면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수를 하라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법안 그 문구를 보면 도대체가 그 법안 문구 자체에서는 전공이 아니라 심리학 부분에 뭐를 더 수강하면 뭐를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이 모법이 심리학 일부 기초 과목을 수강하면 되는 거로 읽히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좀 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심리학 전공의 전문 분야를 읽기보다 그냥 심리학과라고 다들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문구 자체를 그 변경하셔야 될 텐데 그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안 하시고 계속 그렇게 수강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는데 이렇게 어영부영하면서 이 법안을 넘기려고 하시는 그 자체부터가 조금 저는 좀 의심적이고 의문이 좀 남는 점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상담심리학회와 상담학회 등 이제 여러 가지 민간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럼 민간 자격들은 그러면 이제 심리사법이 제공이 되면은 나머지는 다 불법이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상담심리학회, 상담학회 민간 자격증들은 네, 민간 자격 법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이게 어떤 그 상담소를 센터를 차린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 배타적이지 않다.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다. 민간 자격법에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먼 훗날의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 저희 이제 그 한국도
상담 이런 서비스들이 그 보험에 그 커버리지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상심의사들이 약 처방까지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클리니컬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그 보험의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국가 자격증화 되고 나서 보험이 적용되는 어떤 법제화가 추진이 됐을 때 과연 그 커버리지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증이 어느 정도 선일까라는 얘기가 이제 또 화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먼 훗날의 얘기지만 이것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지금 국가 자격증으로 나는 심의 서비스 법이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네, 심리사라는 어떤 국가 자격증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취업 활동과 그 다음에 그 기존의 어떤 사설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불법이지 않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여전히 찝찝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 부분은 이제 상담심리학회에서 엄청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심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되는 부분이죠. 이게 한국심리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심리학 교수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심리학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심리학이라고 되어 있는 그 교수님들, 거기에서 임상이나 또 상담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위원이 됐을 경우에 과연 이분들이 뭔가 자격증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 전공 교수라고 열어놓은 것은 뭐 사회심리, 성격심리, 뭐 실제로 뭐 측정심리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서비스, 이런 그 전공을 하신 분들은 상담이나 치료 등 서비스 제공 관련된 그 수련 과정을 거치거나 그런 그 프로세스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 위원이 된다면 과연 이것이 정말 엄정한 그 자격 검정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 보건복지부 추진 심리서비스 법률안 폐기 요청에 이제 그 청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청원의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뭐 그 상담 자격을 오직 심리학과 졸업자로 한정시켰다라고 해서 심리학과 졸업자에게 면허를 주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궁금하다 뭐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허의 취지는 자격이 남발되지 않게 관리하고 질 높은 상담사를 배출해서 국민들이 양질의 심리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미 대표적인 두 상담학회 2급과 1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이 이제부터 옛날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었는데 학위와 경력, 여러 수련 및 일정 기간의 상담 시간, 슈퍼바이저의 관리까지 받은 후 시험도 치러야 합니다. 또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제도도 갖춰지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수련하며 전문가적 노력을 해나가야 자격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추지 않고 상담가를 사칭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수련 과정을 법의 테두리 안에 면허제도로 관리하게 된다는 것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적극 찬성하고 상담심리학회 상담학회도 이런 국가 자격증의 어떤 제도를 만들기 위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왔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심리학회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상담사들이 양대 학회 이런 엄청난 요구를 군말 없이 수용하고 묵묵히 수련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신 학과를 오직 심리학과로 제한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밀실에서 소수의 사람들 자신들만을 위해서 만든 공정하지 않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이 전공에 대한 부분이 가장 사실 큰 이슈로 지금 다가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네, 무엇인가 새로 시작이 되고 변화가 되려고 하면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변화가 아닌 기존의 어떤 그 시스템을 소외시키고 고립시키고 또는 배제시키는 상태에서의 어떤 새로운 법안들이 좀 추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상담심리학회 측에서도 계속 의견을 게재하고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한다라는 어떤 액션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15일에 한국상담심리학회 측에서 이 TFT 팀을 구성을 해서 이 법안 관련된 부분을 열심히 또 이제
타진해보고 의견을 이제 좀 수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15일에 있을 또 이제 설명회도 한번 참석해서 또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들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반 기존의 민간 자격증은 기존의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학교에 재학 중이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존대로 상담학회나 상담심리학회 자격을 취득하시는데 애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가 뭔가 민간 자격증이 있는데 국가 자격증으로 내가 뭔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또는 추가로 취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때는 저는 뭐 취득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 학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학점을 더 추가로 이수를 하고 뭐 보완을 하면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요. 저는 상담심리학회와 상담학회가 지금까지 이 민간 자격증이라고 대표되는 이 자격을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자격으로 이제 필드에서 인정받게끔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 모 학회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그 자격을 가지고 갖추고 있는 분들이 뭔가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자격의 선에서 어긋나지 않은 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의 민간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이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리사법이 통과돼서 심리학회에서 배출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필드에 나가서 그만큼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또 자격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련하시고 또 실습하시고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이 일단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상담심리학회에서 여러 가지도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법안들을 만들고 또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같이 참여하셔서 목소리를 내시고 의견을 내시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셔서 목소리를 내신다면 글쎄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은 아닐지라도 뭔가 불합리한 것들은 많이 좀 수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상담심리학회 상담학회가 그동안 굉장히 노력해서 이런 국가 자격증의 어떤 법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심리학회에다가 헤게모니를 좀 줬다라는 게 좀 되게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고 좀 헛헛한 느낌을 어떻게 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법제화에 대한 추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교수님들이 애써 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헤게모니가 지금 심리학회로 넘어가서 뭔가 심리학회에 있었던 모법인 어떤 심리사라는 일반 심리사라는 어떤 제도를 조금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뭔가 의도가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담심리학회의 어떤 자격과 별개의 어떤 다른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상당히 조금 많이 좀 서운하고 불쾌감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법안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실망하고 허탈한 느낌 가지셨던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좀 뭉치고 또 학회 나름대로의 어떤 목소리를 높이면서 파워를 조금 보여주면 더 좋은 어떤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